늘 개인이 사야 되냐, 법인으로 사야 되냐, 자영업자 사장님들, 그분들 또 절세 팁을 하나 드렸어요. 세금을 6천만 원을 바로 아끼셨습니다. 구청에서 나와갖고 추징을 당하시죠. 저는 3억 날렸어요. 미리 연락을 주셨어야죠. 그래서 권리금을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깎아줄게요. 걸려갖고 뭐 얘기하는 것마다 다 걸리시네. 뭐야? 아, 나 죄송해요. 자, 여러분 또 오늘 어마어마한 분을 모셨어요. 요즘 들어서 이제 제가 건물주를 1년 만에 50명 건물주를 만들어 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무를 꼭 이야기를 해요. 세무 전문가를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몇 명 안 되는 손꼽히는 어마어마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 극찬을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력 보시면 너무 열심히 일을 했어.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법인 넥스트 대표 조남철 세무사라고 합니다.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딱 봐도 딱딱해 보이잖아요. 딱딱하지 않아요. 근데 이쪽에서 일을 너무 잘해주니까 제가 놀란 거는 저희 잘 나가는 뭐 프랜차이즈든 대기업 뭐 많은 사람들 자문도 또 많이 해주고 있지만 또 많이 알더라고. 돈 벌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솔직한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솔직하고 담백하게 여기 지금 다 자영업자 컨텐츠거든요. 예. 제일 중요한 건 개인 사업자인데 난 법인을 어떻게 또 전환을 할 때가 언제 타이밍이냐. 절세 하는데 난 실제로 세금 절세를 많이 못 느꼈다. 늘 속 시원하게 좀 모른다.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래서 알려달라 해서 바쁜 와중에도 내가 부탁을 좀 했어요.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장사해서 월세 낼 바에 이자 상당액으로 건물을 맞아. 레버리지로 사라. 그런 부분인데 개인으로 사는 거는 상식적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법인으로 산다는 게 굉장히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자영업자분들이 대부분 거의 90%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낯설고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 낯설음을 풀어헤치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제가 열심히 준비해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재밌는 세무사예요. 제가 이 대표님은 아는데 본인은 막 무거워야 된다. 근데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지루하면 안 본다니까.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탈탈 털어. 오늘 또 도움되는 또 영상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나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대표님 본론을 들어가죠. 이제 건물주가 되면은 늘 개인이 사야 되냐 법인으로 사야 되냐 이것부터 확실히 명쾌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하나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세금이 부담된다 또는 건물 투자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 네.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고 하게 되면 법인을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장점과 단점이 뚜렷합니다. 그죠. 장점은 뭐냐면요. 양도세, 누진세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과세 표준 2억까지 법인의 경우에는 지방세 포함해서 9.9% 양도세만 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복잡하죠. 그 복잡하다는 거를 풀어헤치게 되면은 굉장히 기회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급여도 받고 상여도 받고 결산하면은 배당도 받고 그리고 나중이 되긴 하겠지만 퇴직금도 받고 그러면 영업권에 대한 수익도 받고 그런 모든 소득들이 법인은 누진세를 다 피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근로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기타 소득에 대해 갖고 각각 누진세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번다고 하게 되면은 사업소득만 누진세를 이빠이 받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누진세를 피할 길이 없는데 법인을 하게 되면은 복잡하지만 복잡하다는 하나하나의 카드 자체가 절세의 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이빠이 받는단 말 그런 거 너무 좋아요. 하지만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다들 이제 말씀하시는 게 법인은 돈 빼기가 어려워. 나중에 정리하기가 어려워. 일단은 정리할 생각 하시면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 5년 이상. 5년 이상. 근데 그것도 설계를 잘 하신다고 그러면은 300이든 500이든 필요한 자금을 정확하게 빼는 데 있어 갖고는 개인 통장에서 빼던 법인 통장에서 빼던 똑같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한 1억 정도 되시는 사업소득 1억에 대해서는 세금이 2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법인으로 내가 사업소득 1억을 벌었다. 그거를 연봉 1억으로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그때는 근로소득세가 1,400만 원 정도 주는 부분을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설계만 한다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세금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이 질문도 되게 많이 하는데 건물을 샀을 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뭐 개인 사업자나 법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규 법인에서 새로 SPC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냐 기존에 있는 법인으로 해야 되는 거냐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우선은 신규 법인이라는 것 자체가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때 신규 법인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기존에 부동산이 없었다 그러면 신규 법인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기존에 부동산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은 이 사업장을 사실은 자영업자 중에는 우리 병원 원장님도 계세요. 사실은 병원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한 5년 정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을 많이 버시기 때문에 그 사업장을 직접 자기가 상가를 분양받거나 구입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안 돼요. 그런데 법인으로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해갖고 법인이 병원에 임대를 주거나 또는 식당이 좀 규모가 있어갖고 부동산을 법인이 산 다음에 식당에다가 임대를 주게 되면 이게 비용 처리가 다 되거든요. 맞아.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규 법인을 설립을 하시는 거고 이미 내가 현재 사업장에서 그 내 사업을 하고 있어. 그런 경우에는 법인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그 현물 출자 방식이라든지 포괄 양수도 방식이라든지 구체적인 루트가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대표님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건물주를 갖고 가라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사업이 어려울 때 늘 이렇게 우상향을 할 수는 없으니까 코로나 때라든지 언젠가 또 뭐 안 좋은 시기가 닥칠 때 자산을 갖고 가면 또 레버리지 대출도 더 많이 해주게 되고 그래서 이 재무제표에서 갖고 가면 좋자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네. 기존 법인에서 건물주를 갖고 가면 세무적인 관점에서 어때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사업장의 매출이 식당인데 5억이다, 10억이다 이렇게 계속 법인으로 유지를 하게 되면은 실적이 계속 잉여금이 누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이 잉여금 누적된 게 개인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세금 내고 다 털어버렸을 것인데 법인은 다 누적 잉여금으로 남기 때문에 굉장히 회사 재무제표로 볼 때는 우량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대출을 받을 때 우리가 시설 대출이 있고 그 다음에 운전자금 대출이 있고 신용대출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 신규 부동산을 취득한다. 그러면은 운전 대출도 좀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그 시설 대출도 잘 나온다.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제 고객 중에서 의대 교수님 네 분이 계시는데 한 3년 전에 부동산을 취득을 하셨어요. 이제 그때도 제가 가족 법인을 만들어 갖고 그 이후에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절세적으로 좀 이득을 많이 보셨습니다. 안 그랬으면 그 교수님 내외로 사셨다고 하게 되면 그 임대료가 개인 소득과 합산돼 갖고 누진세 40%를 낼 거잖아요. 아하. 그런데 임대법인이기 때문에 9.9% 세금. 그리고 자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자녀분들이 그 시세 차익에 대해서도 지분율만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임대법이라면 따로 부동산 법인을 하나 말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런 절세 방법을 하나씩 다 컨설팅을 도와드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설계부터 지금 뭐 계속 관리부터. 제가 너무 속상한 건 이렇게 절세를 잘해주는 세무사님도 계시지만 잘 설계를 또 못해서 세금이 이걸 매도하셨을 때 2억 정도 나옵니다 했는데 실제로 뭐 8억 10억이면 나와서 물건을 못 파신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동산 매매 금액이 50억, 100억, 200억 이런 것들을 판다고 했을 때 사실은 세무사님 중에서도 이런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문이라든지 컨설팅을 안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조금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세무사님도 다 각각 이렇게 잘하시는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병원에도 병과가 있듯이 변호사님들도 전문이 다 있지 않습니까? 세무사들도 똑같은데 이 세금이라는 분야가 구분을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소비자들이 세무사님을 찾아갈 때 레퍼런스 체크를 해보면 되나요? 중요한 그런 상담이다. 그러면은 최소 2명 또는 3명의 세무사 분들과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요. 3명 정도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은 감이 오실 겁니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동산 물건을 봐도 이제 세 군데 봐야 이게 좋다 나쁘다가 판단이 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적이에요. 이런 게 정말 중요해요, 소비자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연장선상에서 부동산 이제 이런 법인으로 이제 사시는 분들이 절세 팁 너무 또 궁금해하니까 계속 얘기해 주세요. 주의사항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사업장을 양도양수한다든지 부동산 건물을 양도양수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서 하나가 부가세를 안 끊어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그 특약사항 하나 때문에 부가세를 뭐 몇 천만 원, 뭐 몇 억 버리시는 경우들이 맞아. 많거든요. 그렇다고 건물 가치가 없다고 건물을 빵원으로 하잖아요? 그럼 이건 나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매장을 포괄양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장을 포괄양도 해도 권리금에 대해 갖고 부가세를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포괄양수도에 해당된다고 하게 되면 포괄양수도라는 것 자체가 물적 설비, 인적 설비. 물적이라는 건 시설과 부동산을 얘기를 하고요. 인적 설비는 그 직원들을 얘기를 합니다. 모두 승계한다고 그러면 부가세를 끊지 않고 거래를 하셔도 되는데 이 사업장을 양도하던 그 다음에 부동산을 양도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또는 물건에 변형이 가해진다고 하게 되면은 세금 계산서를 건물 분에 대해서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도양수 할 때 예를 들어 갖고 뭐 용인에다가 30억짜리 허름한 모텔을 사서 한 10억 정도 리모델링 비용을 넣고 40억 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매각을 할 때 보통 10억, 20억 마진 붙여갖고 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이 10억 투입 원가에 대해 갖고 자본적 지출이냐 수익적 지출이냐에 따라서 개인이 팔았을 때 수익적 지출은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을 못 받거든요.
그리고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 모텔이라고 그랬잖아요. 모텔은 대수선이 싹 다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영수증을 막 별도로 다 끊었어요. 3억짜리, 2억짜리, 4억짜리, 1억짜리 이렇게 끊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거는 자본적 지출이다, 어떤 거는 수익적 지출이다, 세무서가 판단을 해갖고 얘는 양도세 경비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애매할 때는 이 부분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약서 작성과 그런 거래 방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령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하게 되면 개인이 취득하면 취득세가 4.6%인데 수도권 내에서 법인이 취득하면 9.4%가 됩니다. 5년 이내시. 그래서 보통 많이들 하는 게 과밀억제권역 밖에다가 본점을 설립하고 나서 서울에 부동산을 산다. 그러면은 취득세 중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시는데 당연한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가 본점 아니요?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우리 본점은 용인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구청에서 나와갖고 웃기는 소리 하시네. 네, 실사할 거야. 너 가봤어? 라고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야. 저는 이것도 몰라갖고 3억 날렸어요. 3억. 미리 연락을 주셨어야죠. 와, 이게 절세 진짜 팁 많네요. 우리 고생하는 자영업자 사장님들, 예비 창업자도 많으신데 그분들 또 절세 팁 또 추가로 얘기해 주세요. 바로 절세가 가능한 부분. 어떤 고객이 올해 6월 달에 제 강의를 듣고 찾아오셨어요. 세무사님 강의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도 해당이 되나요? 근데 안 돼. 아이씨. 여지를 남겨줬죠. 어떤 뉴스? 그게 공동사업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청년이었어요. 만 34세 이하면 청년이거든요. 최초 창업이었어요. 5년간 100% 소득세 감면을 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요건이 본인이 최대 주주여야 돼. 그런데 이제 형제분과 5대5였어. 아니 0.00001%만 더 자기가 갖고 있어도 100%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가능성을 제가 실무적으로 팁을 하나 드렸어요. 그 다음 주에 연락이 왔어요. 세무사님 얘기해 준 방법으로 처리를 했대. 그래서 대박이네. 세금을 6천만 원을 바로 아끼셨습니다. 취득세 감면까지 됩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만 34세, 수도권은 5년간 50%, 지방이라고 하게 되면은 5년간 100% 소득세 감면이 됩니다. 챙기셔야 되고요. 와이프랑 보통 이게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영업 하시다가 세금이 많아.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법인 전환 이전에 생각할 수가 있는 게 배우자와 공동 명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과표가 1억인데 5천 됩니다. 그러면은 세금이 혼자서 과표 1억이면 세금이 2천인데요. 5천 뿌리게 되면 세금이 1,400. 또 600이 줄어요. 그리고 이제 절세 팁 중에 몇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아니 간단 안 해도 돼요. 날 새도 돼. 계속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또 뭐가 있냐면은 강남역 앞에 치킨집 가잖아요. 10명 중에 8명, 9명이 외국인이야. 무슨 얘기냐? 사람이 안 뽑히니까 외국인 노동자, 불법 체류자 막 이런 사람들을 막 뽑아갖고 써. 근데 세금 신고가 안 되거든, 그런 분들이. 왜 인적사항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돈이 나갔으면 세법에서 돈 나간 게 입증이 되면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라든지 이체증, 그다음에 여권사본, 출퇴근 명부라든지 그런 증빙이 있으면 가능하고요. 그다음 양도양수할 때 서로 우리 세금 신고하지 맙시다. 그래서 권리금을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깎아줄게요. 나 그래갖고 걸려갖고 뭐 얘기하는 것마다 다 걸리시네. 뭐야? 나 죄송해요. 10명 중에 1명인데 상위 10% 인증. 네.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 또 법인 자금 빼는 방법들 네. 합법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급여를 뺄 수가 있고요. 부족하다면 상여를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라고 하게 되면은 양도양수하면서 권리금을 받았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영업권이 발생이 됐을 거잖아요. 영업권? 권리금을 주거나 그러면은 세법상 영업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법인에서 뺄 수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장을 법인한테 넘길 때도 영업권이 발생이 되거든요. 또는 개인이 상표를 갖고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상표권으로 또 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개인 자금을 뺄 때. 그리고 법인이라고 하게 되면은 회사한테 주식을 양도할 수도 있고요. 주식 양도세. 소액 주주는 11%, 그 다음에 대주주는 22%, 그 다음에 3억 넘어가면 27.5% 세금 내고서 빼올 수가 있고요. 빼올 때도 이 자사주를 통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든지 배우자 주식 증여를 통하게 되면은 굉장히 절세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영업자분 중에서도 이게 누적 잉여금이 오래되면 막 5억, 10억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든지 배우자 주식 증여를 하게 되면 잉여금을 빼는데 6억까지 세금 없이도 빼올 수가 있습니다. 상여, 급여, 배당소득 얘네들이 다 종합소득 금액이 커지게 되면 건강보험료까지 40~50% 세금을 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리는 배우자 주식 증여하게 되면 6억까지 0%, 자사주 매매하게 되면은 22%뭐 이런 식으로 세금을 50%, 40% 세금을 쭉쭉 떨어뜨리죠. 털 수 있구나. 네.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는지의 여부가 법인 전환을 잘했다.
못했다.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건물을 살 때도 이득이 된 게 많고 하니까 법인으로 장사 잘하면 되니까 합법적으로 뺄 수 있는 것들, 절세 같은 게 많으니까 법인에 대한 두려움 오늘 좀 덜 갖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덕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해서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혹시 이 세무사님을 또 원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면 또 제가 부탁드릴 수 있게끔 해주세요. 자, 멋진 세무사님 다음을 우리 기약하고 마무리하시죠. 자, 장사 잘해서 반드시 건물주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